안녕하세요. 영대일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원래 6월에서 8월 월별 공부법도 촬영할 계획이었으나 어쩌다 보니 하지 못하게 되고 지금은 시기상 9월에서 11월 월별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우선 저희 수험생 때의 9월에서 11월 공부 루틴을 소개해드리고 2학기 때 학업 병행은 어떻게 했는지와 모의고사는 몇 명의 강사님 것을 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 복습 및 오답 정리는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또 마지막으로 시험 한 달 전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 있는 임용공부 관련 영상은 모두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내용일 뿐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도움이 되는 부분만 선별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9월에서 11월의 공부 패턴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모의고사 강의는 매주 토요일에 진행되었지만 저는 인강수강생이었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하게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먼저 모의고사를 보았던 일요일 패턴을 살펴볼게요. 일요일 오전에 해지서를 1시간 정독한 후 실제 시험처럼 9시부터 시간을 맞추어서 모의고사를 풀었습니다. 논술, 교육과정 A, B 모두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문제를 푼 후 바로 채점했습니다. 채점할 때는 극할채로 채점을 했습니다. 채점 후에는 시험지를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보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루도록 할게요. 모의고사를 응시한 후에 채점까지 끝나면 점심을 먹고 바로 오후부터 해당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인강이 끝난 후에는 다시 모의고사 시험지를 혼자 깊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의고사를 풀면서 답은 맞았으나 헷갈렸던 문제, 틀린 문제 위주로 분석과 암기를 동시에 했습니다. 이때 문제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이나 주교재, 문풀교재를 모두 한 번에 펴서 문제에 해당하는 이론들을 모두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왜 틀렸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용고시 카페 커뮤니티에 문제를 올리고 다른 선생님들께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 모의고사를 풀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오답 정리까지 다 했었어요. 다음으로는 나머지 날들의 루틴을 소개해 드릴게요. 오전에는 해지서, 고시문, 법, 논술 공부를 매일매일 했습니다. 해지서는 시간을 정해두고 1시간 정도 소리내어 읽으면서 정독을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나 암기가 필요할 것 같은 구절에는 연습장에 필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고시문은 이 시기 때쯤에는 거의 다 외웠었기 때문에 그냥 확인하는 식으로만 하루에 한 영역씩 배치 쓰기를 했었어요. 법 공부도 1시간씩 정해두고 정독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고, 논술은 이틀에 걸쳐 하루는 논술을 작성하고 다른 하루는 전날 작성한 문제를 스스로 첨삭하고 모범 답안이 있다면 모범 답안을 필사하는 식으로 공부했습니다. 논술 문제는 모의고사로 출제된 문제를 두세 번씩 재작성해보기도 했었고 3M 교재의 기출문제나 문풀기간 때 강사님께서 주신 자료들을 여러 번씩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총론과 강론을 무한반복 복습을 하면서 시험 전날까지 회독을 돌렸어요. 이 시기에 배지훈 강사님께서 9월에서 11월 동안 해야 할 총론과 강론 복습 회독 계획을 짜주셨었는데 그것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이 루틴으로 2달간 시험 전날까지 모든 범위에 해당하는 기출, 이론, 문풀, 해설서 5회독을 빠르게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계획표를 받아보고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했지만 짧은 주기로 회독수를 많이 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1, 2회독은 오래 걸리지라도 그 이후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져서 가능하더라고요.
대신 모든 회독을 완벽하게 공부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기간 내에 많은 회독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한복습을 할 때는 조금의 과감함도 필요한 것 같아요. 회독을 하면서 좀 더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나 자신이 없는 부분을 계속 붙잡게 되면 다른 영역을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그냥 표시만 해두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계획 내에 정해진 범위를 회독할 수 있도록 했었어요. 그렇게 회독수가 많아질수록 완벽하게 암기가 된 부분은 다음 회독부터는 그 내용을 아예 보지 않거나 아주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공부가 필요하다고 표시했던 부분에 좀 더 집중하고 시간을 써서 보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 완벽하게 암기되어서 그냥 넘어갈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점점 많아졌고 시험 직전에 이틀 동안 총론과 강론을 한 번에 모두 돌리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9월이 되면 대학교 방학이 끝나고 개강하게 되어서 다시 학교에 통학하며 수험 생활을 했어야 했습니다. 2학기 때는 주 2회 학교에 나갔고 1학기 때보다 좀 더 자투리 시간을 알뜰하게 사용했던 것 같아요. 통학하는 시간과 밥 먹는 시간에는 모의고사 시험지를 보면서 틀렸던 문제들에 대한 오답 공부를 틈날 때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1학기 때는 어느 정도 학점을 신경 써서 중간 기말고사도 모두 공부를 했고 과제도 빠짐없이 제출을 했었는데요. 2학기 때는 학점을 좀 많이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학과가 과제가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1차 시험 3일 전까지도 조별 과제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과제 부담감 때문에 개인 과제는 몇 번 미뤄둔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는 죄송하지만 수업 시간에 이제 백지 쓰기를 하거나 작은 암긴 카드를 이제 책상 아래에 놓고 보면서 몰래 임용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말씀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험 일주일 전에는 이제 멘탈 관리와 체력 관리를 위해서 수업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출결 상황을 하긴 하면서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만 결석을 했습니다. 학교 생활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때 당시 저는 이제 시험이 2개월 앞으로 다가오니까 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임용이 좀 더 우선순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계획대로 그렇게 행했고 그거에 대한 후회는 없었습니다. 모의고사 강의 시기에 임용고시 카페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접해보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강사님들마다 모의고사 출제 방식이 다르기도 하고 또 이제 새로운 문제를 접해보면서 시험의 감을 익히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접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저도 수험생 당시는 이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의고사를 이제 물리적으로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될 경우 제가 그것들을 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이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일 뿐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모의고사를 잘 풀고 점수를 잘 내는 것보다도 그래도 이론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강했었던 배지훈 강사님의 모의고사 강의만 들었고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도 배지훈 강사님께서 주시는 자료들만 풀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방법을 택할 것 같아요. 재수생, 장수생 분들은 여러 강사님의 모의고사를 접하셔도 어느 정도 소화시킬 능력이 되겠지만 초수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그냥 다양하게만 접하기보다는 한 가지 모의고사 안에서도 나온 그 이론들을 정확하게 좀 더 공부를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권유드려 봅니다. 9월달부터 시험 전까지 한 주에 한 회씩 모의고사를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맞추어 풀었어요.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 모의고사를 풀기 전에 1분 정도 잠깐 눈을 감고 여기가 실제 시험장이라고 상상을 계속했어요. 여기는 실제 시험장이고 이건 실제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혼자 독서실에서 모의고사를 풀어도 긴장감이 어느 정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저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답안을 적을 때 확신이 없는 문제나 조금 아직 이론적으로 부족하다고 싶은 문제에는 샤프로 이제 살짝살짝 체크를 해두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의고사를 풀고 그날 바로 해당 강의를 수강했었는데요. 우선 채점을 하고 바로 강의를 듣지 않고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험지를 다시 살펴보면서 틀린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 문제를 틀렸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거기다가 좀 꼼꼼하게 기록을 했었는데요. 예를 들면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서술하지 못했을 경우 알고는 있으나 시간 부족 이렇게 쓰기도 했고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이론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을 경우에는 시간 부족, 이론 잘 모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잘못 읽었을 경우에는 문제를 잘 읽자 이런 식으로 틀린 이유를 문제마다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모의고사 강의를 들을 때는 제가 잘 알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강사님의 설명도 넘기지 않고 다 꼼꼼하게 들었었어요. 아무리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문제라도 이제 강사님의 답을 도출해내는 그 근거가 제가 생각한 근거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면서 좀 더 장기 기억화 시킬 수도 있었고 그 과정에서 답을 도출하는 근거가 조금 달랐다면 그 부분을 수정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틀린 문제와 풀면서도 확신이 없었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기 때문에 강사님의 설명을 더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강의를 모두 수강하고 나서는 그날 바로 오답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답 정리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았고 모의고사 시험지 자체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이제 모의고사 시험지를 풀 때는 사실 시간 내에 풀어야 하기도 해서 문제들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풀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답 정리를 할 때 문제들에 나온 이론들을 다시 꼼꼼하게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방법 관련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있는데 그 영상에 나와 있는 공부 방법과 비슷하게 모의고사에도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잘 알고 있는 이론에 대해서는 백지 쓰기를 하면서 스스로 확인을 해보기도 했었고 이제 좀 틀렸거나 잘 모르는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이론을 찾아서 모의고사 시험지에 옮겨 적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답 정리와 이론 정리가 된 모의고사를 다음 회차 모의고사를 풀기 전까지 일주일간 통학 시간이나 밥 먹는 시간 등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수시로 보았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다양한 종류 그리고 많은 양의 모의고사를 푸는 것보다 한 문제라도 정확하게 내 것으로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식 시험이라면 어느 정도 안다의 수준에서 문제를 풀어도 선지들을 보면 그 이론들이 떠올라서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겠지만 임용 1차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다의 수준으로 시험장에 들어가게 될 경우 온전한 서술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강의를 수강할 때 강사님의 설명을 듣고 이해되었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혼자 꼭 깊게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혹 모의고사 문제가 별로다, 깔끔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마주하게 되는 문제도 막 마냥 답이 떨어지고 마냥 깔끔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의고사 한 회차마다 어떤 문제들이 나오든 이제 그 문제들 그리고 그 모의고사 시험을 치르는 과정들은 다 본 시험을 위해서 하나의 도움이 되는 과정들이니 모든 모의고사를 좀 진지한 마음으로 긴장감을 갖고 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수험생 때 시험 날짜가 다가올수록 그거와 비례하게 두려움이나 긴장감도 커질 줄 알았는데 돌이켜보니 오히려 심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건 시험 한 달 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시험이 이제 가까이 다가올수록 마음은 좀 편해졌던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D-9일 때부터 시험을 차라리
빨리 끝내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개인차가 다들 있겠지만요. 하지만 한 달 전에는 극도의 불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실력은 아직 애매한 느낌이 들고 또 모의고사 점수도 막 마냥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었거든요. 배지은 강사님 같은 경우 모의고사를 치르고 그 시험의 점수 분포를 보여주셨는데요. 정말 잘 본 날은 아슬아슬하게 이제 10% 안에 들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 같은 경우에는 뭐 15%, 20% 안에밖에 못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10% 안에 안정적으로 들어야만 서울 합격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기 때문에 저의 불안감은 더 심해졌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확신을 가지고 믿고 자포자기하고 좌절을 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겠죠. 수험생의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사실 수험생 당시에는 이 말이 정말 와닿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그렇기도 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고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과정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가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면 와, 이렇게까지 하는데 정말 합격이 안 되겠어? 이런 생각이 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1월 때 이렇게 불안감이 높을 때 저는 좀 더 냉정하고 계획적으로 공부를 했었고 그래서인지 9월, 11월이 공부 효율이 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불안감이 찾아올 때마다 이제 자기 암시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시험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을 때는 오히려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그 공부하는 과정이 스스로에게 후회가 없을 정도로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왠지 모를 자신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선생님들께서도 현재 상황이 어떻든 그리고 앞으로 모의고사에서 받게 될 점수가 어떻게 나오든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니까 선생님들 스스로에게 이 수험생 과정이 정말 후회가 없도록 마무리를 잘 해주신다면 아마 원하시는 결과를 모두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도움이 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